반갑습니다. 예. 줌에도 다 입장하셨나요? 네. 네. 오늘 강좌 제목이 내가 사라지는 공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강좌가 제일 먼저 시작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소개하는 거니까. 근데 요새 이렇게 우리 보림반도 보면은 하도 이렇게 자꾸 딴짓을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 댓글 다는 거 보면 아, 이분이 또 분별망상 속에 있구나, 또 오온 속에 있구나, 이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꾸 보여서, 그래서 이번 월말 송년 기념으로 내가 사라지는 공부라는 주제를 삼은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공부 방향이 바로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빨리 이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우리한테 자명한 사실부터 인정하고 이제 접근을 한번 해 들어가 봅시다. 자명한 사실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아는 내가 나를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미지의 무슨 힘이든 뭐 섭리든 어떤 게 의해서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 존재하고 있지. 내가 태어나기로 결정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죽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은 숨을 3번만 쉬겠다고 결정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은 살려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려지고 있느냐, 요거를 발견해야 돼. 요 자리를.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뭐 부처다, 본성자리다, 있는 그대로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라는 존재 제1원인자리죠. 그렇죠.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법이 맞냐 틀리냐를 보면, 그게 따져보려면 그게 제1원인을 얘기하는지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하는지를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의식이 진리다 하면은 그거는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의식은 밤에 사라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식론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건 들을 것도 없어. 그 말하는 사람부터가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제일 원인을 얘기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야 진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제일 원인을 찾는 방법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별을 보고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기법을 쉽게 설명하고 깨달음 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반야부 경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무슨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강경이죠. 그래서 오은계공,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과 나라는 게 관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나 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나라는 생각과 느낌을 이렇게 자기가 체험해요? 잊어버리고 있죠. 그럼 잊어버렸을 때 자기는 뭐야? 그래도 거기 있는 그건 뭐냐고. 그죠? 여러분이 용변이 마려운 건 여러분이 이 시간이 용변 마려울 시간이네 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저절로 용변이 마려워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 야, 때 됐다. 내가 배고파야 되겠다 해서 배고파집니까? 아니면 저절로 배고파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생리작용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단 말이지. 그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생각이나 뭐 느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애시당초 잘못됐다라는 전제가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나 느낌은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마치 햇빛이 생기면 나무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햇빛이 뜨면. 그죠? 나무 그림자, 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몸뚱아리 그림자 같은 기능이 생긴 건데, 그거 가지고 햇빛을 찾아내서 내가 이해하고 정리해서 가지겠다. 그림자가 햇빛 앞에 나서는 순간 그림자가 없어지는데. 그죠?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는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태어나서 한 몇 살 되고 나서 나라는 관념이 생긴 거거든요. 생각하는 기능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꾸 너 하니까 부모님의 상대되는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 자각하고 분별을 시작한 게 나예요. 그래서 그게 관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관념이 매일같이 연속되잖아요. 그죠? 없었다가 생겨지고 없었다가 생겨지고 어제 생겨났다가 또 잠자면 없어졌다가 또 다음날 되면 또 생겨나. 그러니까 관념 연속성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따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배경의 이 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없다고. 그럼 또 없다에 빠져. 그래서 뭐한데 누가 깨닫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었고 일체가 다 연기인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이제 이런 것에 빠지는 이유는 생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와요. 내가 그때마다 다 내가 글을 왜 쓰냐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글이 써지는 거야. 난 참 고맙기도 해. 그 분별을 깨주느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쓸 게 뭐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손님 오셨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이제 연기는 내가 오늘의 주제가 이제 연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연기법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다 연기법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날인데, 연기법의 존재의 그 비밀을 그러니까 존재의 비밀을 여는 게 연기법이에요. 이게 양자물리학에서도 의식이 분명히 개입을 해야만 모든 양자의 입자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면은 이게 입자가 됐다. 개입 안 하면 파동이 됐다가 이렇게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진리로서의 우리는 그 양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곧 나의 손가락인 거야. 내 몸이 여기 따르면. 그러니까 그게 내 의지가 개입될 때 나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내가 모든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철저하게 너 따로 나 따로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석가께서 이렇게 이제 연기법 속에서 인과도 보시고 전생도 다 보시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바암경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인과법과 연기법을 이렇게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인과는 연계의 일종이에요. 연계의 다른 이름이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이렇게 사람들은 또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좀 마치 상대성 논리에서 긴 게 있으니까 짧은 게 생기고 어두운 게 있으니까 밝은 게 생기고 이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연기법의 극히 단편적인 얘기고, 실제 연기법은 깨달음으로 가는 의식의 움직임, 활동,
이거를 아주 면밀히 분석한 그런 그 일종의 그 깨달음의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기법에 대한 상대성 설명은 연기법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마치 전체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